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죠. 네, 초등학교 5학년이요. 네, 일반 학교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 네. 생활이나 일상생활은 어때요? 저희 애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은 그러니까 계속 교육을 시켰어요. 막 학교 걸어가는 것도 한 달 넘게 계속 저랑 왔다 갔다, 그다음에 길이 여러 갈래가 있으니까 딱 헷갈리지 않게 두 가지 길만 알려주고 여기로만 다녀라고 이제 계속 그냥 매일매일 연습인 것 같아요. 했던 것도 하고 또 반복하고. 그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됐다 싶을 때 이제 혼자 보내보는 거죠. 걔 혼자 보내면 이제 도착했다 전화 오고. 일상생활은 계속 반복 연습하면 그래도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이제 어머니들 질문 중에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학교 어디 보내세요? 이제 일반 학교 보내요? 하면 이제 제가 어디 보낸다고 하면 어떻냐고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일반 학교도 담임 선생님에 따라 이제 반 친구들이 우리 백호를 대하는 태도나 행동이 좀 많이 달라지거든요. 지금 5학년인데 제가 정말 딱 한 번, 와, 진짜 이런 교육자도 있구나라고 느낀 선생님이 딱 한 분 계신데, 그 선생님은 일단 저희 백호한테 항상 애정어린 눈빛, 그 다음에 기회를 항상 주세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보면 좀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도움반에 내려가라고 하는데, 이 선생님은 무조건 같이 해봐야 된다고 이렇게 기회를 많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반에서 배제하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뭔가 모둠 활동을 할 때도 이제 저희 백호를 부르고 같이 해보자고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그 선생님이 제일 기억에 남고, 이제 아이들 앞에서 이제 길을 많이 조금 세워주시다고나 할까? 자존감을 많이 세워주시고, 반면에 또 일반 학교 가면 어떤 선생님께서는 그냥 없는 애 취급해요. 그냥 얘는 우리 반 애가 아니고 도움반 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없는 아이 취급하면서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러면 반 아이들도 그렇게 똑같이 돼버리거든요. 일반 학교에 다니면 도움반 선생님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게 사립이 아닌 이상은 이제 선생님께서 이렇게 학교를 돌고 도시니까 도움반 선생님께서도 좀 관심 있게 애살 있게 봐주는 선생님이 있는 반면에 또 아니신 분도 있고, 근데 일반 학교를 보내면 어찌됐든 우리 애가 잘해야 돼요. 우리 애가 그 학교에 적응도 잘 해야 되고, 그 학교가 우리 애한테 맞춰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가 잘할 수 있게끔 저도 애써야 되지만, 이제 선생님들도 조금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제 주변에 고민이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학교에서나 뭐 유치원에서나 아이들 사실 또래 관계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그때마다 이제 조금 뭐 엄마들한테 또 얘기를 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선생님의 중재자 역할, 이런 거가 사실 뭐 1년에도 작게는 뭐, 뭐,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지만 많게는 크고 작은 문제, 보이지 않는 문제들까지 아이가 얘기하지 않는, 안아서 몰랐던 문제들까지 하면 되게 많이 일어나는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디까지 엄마가 개입을 해야 될지,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들 사회성 문제고, 아이들 또래 놀이에서 나오는, 발생하는 문제들인데, 엄마가 어디까지 개입을 해야 될지, 혹시 그런 적은 없으셨어요? 이제 개입을 하면 이제 내가 좀 오반가? 약간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딱 생기면 혼자 생각을 엄청 많이 해요. 이걸 어느 선까지 해야 되나, 선생님께 이야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그 애한테 얘기해야 되나, 그 부모한테 이야기해야 되나, 진짜 고민 많았던 사건이 몇 개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 오래 하면 안 되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 빠른 판단력으로 딱 해결을 이제 해야 되는데, 글쎄요. 그게 뭐가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는데, 일단 내 감정이, 부모 감정이 앞서면 안 되고, 이제 좀 더 생각한 뒤에 우리 애한테 어떤 게 맞는지 잘 생각해보고 이제 대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 학교가 아니고 대안학교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반 학교와 대안학교 사이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7살에 그 일반 학교를 보낼 수가 없어서 저는 이제 1년을 유예를 하고, 그 유예를 시키면서 저는 이제 3가지 길을 놓고 고민을 했거든요. 이제 첫 번째는 8살 1년 동안 계속 이제 치료실과 병원을 다니면서 아이가 좀 일반 학교에 들어갈 만한 그 이제 성장하는 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제 부산 외곽 지역에 이제 학급에 한 4명, 5명밖에 없는 그런 학교로 이제 이사를 가서 배정을 받는 방법.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제일 최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1년을 유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반 학교를 들어가지 못하고 대안학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근데 이제 마지막 이제 1년 8살을 학교 유예하고 통합 유치원을 다녔거든요. 네. 병설 유치원을 다녔어요. 병설 유치원이 약간은 그래도 학교 가기 전에 학교 시스템이랑 비슷하니까 거기에서 조금 1년을 지켜보면서 실제로 1학년 일반 학교에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생길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 병설 유치원을 보냈는데, 그 역시나 제가 예측하던 일들이 전부 다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1살이 어린 동생들이잖아요. 처음은 잘 모르겠지만 한 달이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바보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참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선생님 앞에서는 보이는 행동과, 잘하고. 예, 선생님 보이지 않을 때 자기들끼리 이제 놀이를 통해서 보이는 행동이, 예, 언행이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여지없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 오전에 이제 담임 선생님께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오후에 이제 치료실을 가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후에 이제 방과후 선생님도 계시고, 그렇게 했는데, 2학기 때 이제 방과후 선생님, 그러니까 아이가 놀이에 대한 우리가 왜 규칙, 놀이 방법 이런 걸 설명을 해도 사실 이걸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게임을 하면 항상 이제 저희 아이가 불리한 걸 자기가 본인도 알죠. 느끼고 친구들이 자기한테 불리하게 한다는 걸 알지만 그걸 대응하지 못하잖아요. 그냥 한 대로 받고 있다가 막 이렇게 화라도 내면 이제 애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우리는 하려고 했지만 아이가 안 따라, 이렇게 친구가 같이 안 돼요. 이렇게 돼서 애가 이제 막 울었어요. 근데 울었는데 이제 방과후 선생님 그런 상황이 여러 번 반복됐겠죠. 아무래도 그 전에도. 근데 저희 아이를 보고 이제 너 이럴 거면 유치원 오지 마. 이제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측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측이 됐더라고요. 어쨌든 일반 학교를 가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선생님의 역할에 따라서 아이의 존재 가치가 그 반에서 어떻게 좌지우지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3번째 대안학교를 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소아정신과 선생님하고 의논도 했더니, 대안학교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대안학교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거기도 학교이기 때문에, 일반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따돌림, 왕따, 놀림, 전부 다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적어도, 아까도 백범에 얘기했지만 학교가 우리 아이한테 맞추는 시스템은 아무 데도 없고, 예, 우리 아이가 어쨌든 사회생활, 학교생활, 모든 일반 생활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스스로 찾고 그 길을 스스로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뭘 따라다니면서 친구한테는 이렇게 얘기해라. 네, 이렇게 할 수도 없어.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어떤 의미로 상대방이 했던 뉘앙스가 어떤 의미인지도 이게 제대로 파악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참,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게 참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안학교 만약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그래서 다음에는 한번 대안학교, 일반 학교 이런 생각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얘기하는 그런 시간도 또 만들어 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네. 네.